경매 권리 분석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공인중개사 한남수 TV입니다.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등기되지 않는 권리가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법정지상권, 분묘 기지권, 또 대항력은 있으나 배당 요구하지 않은 임차권, 또 유치권 등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경매 권리 분석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유치권이에요. 지난 강의에서는 유치권의 첫 번째 강의로 유치권의 개념과 성립 요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렸고, 이번에는 제2강입니다. 유치권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유치권의 개념을 잡는데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,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이번 강의는 유치권의 두 번째 강의로서 유치권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.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 강의에서는 유치권의 개념과 성립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. 그 효력에 대해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성립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4가지가 있다고 했죠. 첫 번째는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. 점유는 유치권의 생명입니다. 둘째는 채권과 물건이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. 세 번째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되어 있어야 된다. 네 번째는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. 이러한 4가지의 요건을 구비해야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유치권의 효력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설명을 다음과 같은 목차로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유치권자에게는 대항력이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, 두 번째, 유치권의 효력은 모든 채무를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유치권자는 매수인한테는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 네 번째, 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경매 신청을 하더라도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은 없고, 선순위권자를 다 배당하고 남음이 있을 때 일반 채권자와 똑같은 순위로 안분 배당을 받을 수 있다. 이런 5가지의 효력이 있습니다. 다음 슬라이드부터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유치권의 효력 첫 번째입니다. 유치권자에게는 대항력이 있습니다.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입니다. 물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소유자, 양수인, 매수자 등 모든 사람한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. 배타적이라는 얘기입니다. 민사집행법 제91조 5항에는 유치권자의 대항력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어요.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.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. 일단은 유치권자는 매수인한테 대항력이 있다. 다음 두 번째로는 모든 채무를 다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.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채권의 일부 변제가 있더라도 그에 비례해서 목적물의 일부가 유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.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유치권자는 전액 변제를 받을 때까지 여전히 목적물의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유치권 목적물의 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부당이득입니다.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임의로 사용 수익할 수 없어요. 사용 수익에서 나온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에
그 소유자한테 반환을 해야 돼요. 아시겠죠? 다음 세 번째로 유치권자는 매수자에게 채무 변제를 직접 요구할 수는 없어요.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. 매수자가 유치권자에 대해서 직접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직접 돈을 갚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. 그런데 매수인은 지금 현재 유치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낙찰대금을 납부하고도 온전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죠. 그래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의 채권을 변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. 따라서 결국은 매수인이 유치권에 상응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. 유치권자의 채권을 갚아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매수자가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거지요. 다음 네 번째입니다. 유치권자에게는 경매 신청권이 주어져 있습니다. 유치권자에게 경매 신청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채무자의 변제가 장기간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치권자가 물건을 한없이 점유만 해야 된다면 유치권자는 상당히 불리하겠죠. 또 유치권자는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도 없어요. 불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지도 못하면서 한없이 점유만 해야 된다면 유치권자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. 이렇게 유치권자에게 경매 신청권을 줘가지고 경매 신청을 했을 때 입찰자는 유치권자가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입찰을 할 것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매수자를 통해서 채권을 상환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경매 신청권을 준 것입니다. 마지막입니다.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권은 있습니다만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. 다시 말해서 유치권은 경매 신청은 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에서 순위에 따른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러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받았는데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온전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유치권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. 유치권자에게 변제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사실상 유치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. 또 유치권자는 말씀드렸듯이 우선 변제권은 일단은 없어요. 그런데 매각대금으로 우선 변제 채권자들 모두 충족시키고 배당 재원이 남았다면 유치권자도 일반 채권자로서 타 채권자와 똑같이 안분 배당은 받을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은 없고 남음이 있으면 평등 배당을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놨습니다. 여러분 지금까지 유치권의 효력 5가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도움이 되셨는지요? 앞으로도 저는 부동산 관련 강의, 그러니까 유치권과 같은 부동산 특수권리, 또 일반 권리, 또 배당 사례, 부동산 상식,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 강의를 알차게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의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강의를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거든요.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강의에서는 유치권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다음 강의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